주식 투자자 100명 중에 1명만 돈을 번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1명보다 더 적을 수도 있긴 한데 그만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참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울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한 지 19년이 됐는데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소위 비법만 알면 고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버는 고수들은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의 매매 방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여러 고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매매가 잘 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경험이 쌓이고 나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디테일한 노하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의 큰 틀은 정말 알기 쉽다는 걸요. 세상에는 수많은 매매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수십 가지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경력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제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몇 가지 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할 수 없는 매매법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돈을 버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고 나중에는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통계 내는 것에 미쳐 있었거든요. 차트나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과거 10년치, 20년치를 찾아서 정리하고 확률 높은 매매 방법을 만들려고 했죠.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의미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백테스팅을 신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백테스팅 결과를 보면 10만 프로, 100만 프로짜리 매매법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승률이 99%, 100%인 매매법들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황금 열쇠를 찾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상 숫자는 실제 매매 수익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주식이 결국 심리 싸움, 멘탈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가 수많은 심리 요인에 의해서 정해진 원칙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틴게일 베팅법이라고 아시나요? 돈을 잃었을 때 잃은 돈의 2배씩 베팅하면 결국 수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베팅해서 잃었다면 그 다음에는 20,000원을 베팅하는 거예요. 이긴다면 20,000원을 따게 되니까 잃었던 10,000원을 회복하고 10,000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망하지 않을 몇 개의 기업을 고르고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평단가가 낮춰지겠죠? 그러다가 반등을 하면은 수익이 날 때 파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 비슷한 방법으로 미국 주식을 하거든요. 과거 사례로 봐도 확률이 아주 높고 이 매매를 통해서 돈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매 방법은 무적의 매매 방법인가요? 그럴 수 없죠.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상보다 더 하락해서 추가 매수할 돈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계속 2배씩 매수를 하다 보면 언젠간 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나친 하락에 심리가 위축되어 추가 매수를 못하거나 손절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이 방법으로 계속 벌어왔고 통계적으로 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를 못하거나 손절하게 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번의 폭락장을 경험했는데 주식의 폭락장이 극에 달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과거에 다 반등 나왔던 거 자기들도 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그때하고 다른 상황이라고, 더 떨어질 거라고 언론에서 겁을 엄청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마무리가 패닉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지만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차트를 보면 하락 후에 급반등이 큰 기회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겪으면 엄청난 공포의 자리가 돼요. 내가 이전까지 이 방법으로 돈을 계속 벌어왔을지라도 진짜 이번엔 다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정해진 원칙대로 매수를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손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심리는 매우 약해요. 만약에 시뮬레이션대로 결과를 얻고 싶다면 직접 매매를 하지 말고 로직을 짜서 자동 매매 제도로 운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 그런 펀드들이 종종 있거든요. 인간만큼이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로직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시뮬레이션과 완전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손실이 누적되는 걸 보면 컴퓨터를 꺼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니까요. 아무리 시뮬레이션이 좋아도 구사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매매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 TQQQ 장기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TQQQ 장기 투자가 좋은 매매라는 거죠. 저는 이 의견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도 일부는 TQQQ 투자를 해요.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 제 뜻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레버리지 종목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스윙에 더 적합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할 때 심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단 말이 아니었죠. 마이너스 80%, 90% 바뀌는 상황에서 똑같이 멘탈을 유지하면서 매수 해나갈 수 있는 분이라면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변동폭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중요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스캘핑을 해야죠. 스캘핑을 잘하면 하루에도 몇십 %의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스캘핑이 최고인 건 아니잖아요. 장중에 일해야 되는 직장인들이 스캘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순간순간 판단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성격이 급한 사람한테 너 지금부터 30년 보고 장기 투자해 라고 하면은 며칠을 못 버티고 매도하고 말겠죠. 결국에는 수많은 매매 방법 중에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성향에 잘 맞는 매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자신하고 잘 맞는 방법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수익 나는 건 아니죠. 그걸 계속 연습해야죠. 계속 연습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방법의 디테일은 경험을 하면서 손실 일지를 작성한 다음 공통점을 찾아서 제거하다 보면 좋아집니다.